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슈우르의 평생투자 슈우르입니다. 보통 주식을 가치주와 성장주로 구분을 많이 합니다. 누가 명확하게 정의 내린 적은 없으나 대충 구분이 이렇죠. 가치주는 현재 지표상으로 싼 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저 PBR이나 저 PER 주식 같은 거죠. 현재 버는 돈이나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싼 회사들이죠. 대신에 성장성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장주는 현재 가진 자산이나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비싸지만 앞으로 벌 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들입니다. 아무래도 성장주 투자는 미래에 대한 거니까 예측의 영역이죠. 그래서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지표상으로 저평가된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치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퀀트 투자 같은 것도 가치주 투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가치주 투자가 최근 몇 년간은 성적이 매우 안 좋습니다. 주식시장은 현재의 저평가 상태를 해소시켜주지 않고 미래의 성장으로만 돈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원인이 한두 가지는 아니겠죠. 누구도 명확히 알 수는 없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원인을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저금리입니다. 저금리. 저금리가 왜 가치주에게 안 좋을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랑 B 두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A는 가치주, B는 성장주입니다. A는 자산이 많습니다. 자산이 현재 5억을 가지고 있고 B는 1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순이익이 A, B 둘 다 1억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A는 순이익 성장률이 0%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억을 벌면 내년에도 1억을 벌고 그 다음 해에도 1억을 벌고 계속 1억씩만 벌고요. B는 이제 성장주기 때문에 매년 10%씩 순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1억이면은 내년에는 1억 1천만원, 그 다음에는 1억 2,100만원 이런 식으로 10%씩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가치주와 성장주 두 회사를 이제 금리가 0%, 제로 금리일 때랑 그리고 금리가 10%일 때 비교해서 한번 가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치라는 것은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 가치는 현재 가진 돈이죠. 이건 나와 있습니다. 5억이랑 1억. 그리고 수익 가치는 이제 앞으로 벌어들일 돈의 합을 이제 수익 가치라고 합니다. 수익 가치는 이제 미래를 추정하는 건데 10년 뒤의 미래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한 10년까지 돈을 얼마 벌 것인가를 수익 가치로 정의하겠습니다. 일단 금리가 0%일 때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수익 가치라는 것은 미래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에 따라서 좀 계산이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재의 1억이랑 미래의 1억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금리가 0%인 경우에는 현재의 1억이랑 미래의 1억이 똑같습니다. 어차피 물가 상승률도 거의 0일 거고 금리도 0이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나 미래 가치나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 가치주의 경우에는 올해 1억을 벌면 내년에도 1억 벌고 그 다음에도 1억 버니까 똑같은 1억입니다. 그런 식으로 10년을 벌면은 10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자산이 5억이고 그 다음에 1억씩 10년을 버니까 수익 가치는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A의 가치는 15억이 되는 거죠. A는 15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주 B의 가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B는 일단 자산 가치는 1억이죠. 자산 가치는 1억에다가 이제 수익 가치를 구해야 되는데 수익 가치는 이제 10년간 수익을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올해는 1억이고 그 다음 내년에는 이제 10% 증가한 1억 1천만원, 그 다음 해에는 또 10% 증가하고 계속 10%씩 증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배운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대충 16억 정도 됩니다. 한 15억 9천 몇백만원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16억. 그러면은 B는 가치가 17억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0%일 때는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더 가치가 높게 계산이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놨습니다. 금리가 0%일 때는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가치가 높게 계산이 됩니다. 이번에는 금리가 10%일 때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A 가치주의 경우에 자산 가치는 똑같죠. 현재 가치 현재 5억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같이 10년 동안에 벌어들이는 돈은 이제 올해도 1억 벌고 이제 내년에도 1억 벌고 계속 1억씩 벌 건데, 근데 이제 금리가 10%인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도 뭐 한 10% 정도 되고 하니까 내년 1억이랑 올해 1억은 좀 차이가 있겠죠. 내년 1억은 그만큼의 가치가 좀 없어지는 겁니다. 한 10% 정도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점점 가치가 10%씩 떨어지게 됩니다. 아이고, 밖에 불이 났나 봅니다. 잠깐만요. 예, 불이 이제 지나가고, 예, 그래서 이제 1억에서 계속 10%씩 떨어진 금액을 곱해서 이제 또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10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 가치가 6.5억이 되고요. 그리고 B의 경우에는 자산 가치가 1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가치는 이제 매년 순이익이 10%씩 증가하는데 금리도 10%이기 때문에 순이익이 증가해도 계속 현재 가치로 보면은 1억씩만 버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벌면은 10억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A는 예, 가치가 11.5억으로 계산이 되고 B는 11억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 A랑 B 가치주와 성장주, 현재 자산이나 뭐 순이익이나 순이익 성장률이 모든 조건이 동일을 해도 이제 금리에 따라서 이제 A가 좋으냐 B가 좋으냐 달라집니다. 금리에 따라서 이제 미래 가치가 변하기 때문이죠. 이 순이익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가치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금리가 제로일 때,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성장주가 더 가치가 높게 계산이 되고요. 금리가 높을 때, 이럴 때는 가치주가 더 가치가 높게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순이익만 계산했을 때 이런 거고, 뭐 현재 자산 가치도 이제 여기에 금리가 붙을 거 아닙니까? 이자가 붙을 건데, 그러면은 자산이 많은 가치주는 또 금리가 높을 때 더 유리해지겠죠. 아무래도 성장주는 자산도 없고 또 이제 빚이 많으면은 금리가 높을 때 훨씬 더 불리해질 겁니다. 예, 요즘이 가장 역사적으로 금리가 낮은 시기죠. 금리가 거의 뭐 제로, 뭐 마이너스 금리도 나오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훨씬 더 각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너무 저금리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치주들이 좀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성장주로 더 몰리는 것 같습니다. 성장주가 더 유리하니까요. 예, 가치주가 이제 성장주보다 좀 최근에 성적이 안 좋은 이유가 일단은 저금리고요. 뭐 일단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뭐 좀 틀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잘 버는 놈들이 계속 더 잘 벌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어떤 플랫폼을 독점한 기업이 점점 더 잘 벌게 되는 겁니다. 뭐 기존에 있던 업체들은 점점 수익성이 안 좋아지고요. 네, 그렇게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기술 발전, 뭐 특히나 인터넷의 발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인터넷이 사실 뭐 이제 상용화된 지는 오래되기는 했죠. 초고속 인터넷은 한 2000년대 근처에 우리나라에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 전부터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 뭐 전 국민적으로 보급이 된 거는 2000년대 초반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보급이 됐는데 왜 이제 와서 뭐 더 그런 양극화가 심해졌냐? 예, 그때는 그냥 컴퓨터에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컴퓨터에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뭐 각 가정에 뭐 한 대 정도고요. 그래서 한 명당 그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시간은 사실 하루 중에 아주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이 2009년에 처음으로 좀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2012년, 13년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전 세계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제 가지게 되었죠.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면은 하루 종일 이제 인터넷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생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뭐 이런 소수의 플랫폼 기업이 점점 더 전 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부가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기존의 회사들은 점점 더 도태가 되는 거고요. 뭐 상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이제 인터넷으로 유명해지는 상가만 잘 되고요. 뭐 그냥 동네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수익성이 악화돼서 도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가치주들이 최근에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빛을 보게 될까요? 영원히 빛을 못 볼지도 모릅니다. 어떤 정치적, 제도적인 변화가 없으면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거대 기업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 현재의 흐름을 돌릴 수가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저 PBR이나 저 PER 같은 현재 가치 대비 저평가 상태에만 집중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래의 성장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투자하다가는 영원히 저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